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명쾌한 해설이 담긴 북한과 통일 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입니다. 이번 78회 방송은 지난 7월 20일 북한 강순남 국방상의 핵무기 사용 이협 담화 직후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저희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생태공원의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 민주, 평화, 통일을 위한 응원입니다.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북한 국방상 강순남은 담화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는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 군부의 핵심인 그의 담화는 정치적 의미보다 군사적 비중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화에 나타난 몇 가지 특이점을 면밀히 따져보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그가 지금이 전략 핵 잠수함 등 미국의 대조선 핵 공격 기도와 실행이 가시화, 체계화되는 가장 엄중한 단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미국으로부터 빈 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 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해 한다며 비하했던 김여정의 입장과 너무 다릅니다. 북한은 지난 4월 26일 워싱턴 선언 당시만 해도 과거 문재인, 트럼프 때처럼 빈 껍데기 선언에서 끝날 것으로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 오판으로 북한 지도부의 대미, 대남 관계에서 심각한 정책 전략적 차질이 생긴 듯 합니다. 그 방증이 11일간 6회의 최고위급 담화 및 4차례의 무력 시위성 미사일을 발사한 것입니다. 둘째, 전략 핵 잠수함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대가 북한 핵무력 정책법에 규정된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는 엄포입니다. 여기에 대해 공화국 핵 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사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한다고 덧붙인 것입니다. 지난해 9월 8일 제정된 핵무력 정책법상의 핵무기 사용 조건은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 사령 무기 공격 감행 및 임박한 경우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적대 세력의 핵 및 비핵 공격 감행 및 임박한 경우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 공격 감행 및 임박한 경우 유사시 전쟁 확대와 장기화 방지 및 전쟁 주도권 장악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 존립과 인민의 생명 안전의 파국적 위기 초래로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 5가지입니다. 북한은 42년 만에 한반도에 기항한 미 전략 핵 잠수함 켄터키함을 핵무기 사용 조건 중 적어도 자신들의 핵무력 정책법상의 제1, 2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7월 19일 동해상 550km 지점에 탄착한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직선거리 554km에 있는 부산항의 켄터키함을 상정한 모의 사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순남이 담화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 근본 이익 수호를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7월 22일 순항미사일, 2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전승절을 비롯해 앞으로도 당분간 이와 유사한 무력 시위성 도발을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순남 국방상이 말한 북한 핵교리는 전쟁 억제와 억제 실패 시 전승의 결정적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이 핵무기 또는 기타 수단으로 공격했거나 공격이 임박할 경우를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핵무기 사명으로는 분명히 억제에 방점을 둔 듯 하지만 핵무기 사용 조건에서 보면
공격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는 매우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어떤 경우에서든지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전략인 것입니다. 셋째, 지난번 김여정 담화에서처럼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으로 5차례 호칭한 점입니다. 물론 조선의 일부로 취급하는 그들이 우리를 정상국가로 인정하고 싶어서 부른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의 실마리를 김여정 담화와 핵무력정책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4일 김여정은 담화에서 남조선을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순수 핵 보유국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남한은 비핵 보유국이라는 비대칭성 때문이 아니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먼저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 한 핵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 담화 후 5개월 뒤에 제정된 핵무력 정책법에는 공화국은 비핵 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령에서 지칭한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이며 비핵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합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 행위의 가담이란 부분은 한미일 연합방위 체제에 의한 각종 군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를 같은 민족에서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군사활동에 가담한 비핵 국가로 분류해 핵무기 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와 한미연합군에 대해 핵무기로 선제 공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 면에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먼저, 북한은 핵무기 사용과 김정은 정권 종말이 직결되어 있음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면서 핵무기 사용의 한계를 절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자신의 앞마당격인 북한이 핵으로 오염되고 핵전쟁에 말려들 수 있는 중국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은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 과거 김정일의 말처럼 극단적 사고체계를 가진 수령의 지위가 불안정할 경우나 군사모험주의적 군부 충성파들에 의한 우발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장 억제력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고도화 및 핵 위협 실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미 당국의 정당한 노력을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징후 포착 시 선제 타격 또는 도발 시 응징에 대한 정당성 확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 26일 한국 NGO 신문에 게재된 유판덕 박사의 북한 국방상이 밝힌 핵교리와 핵무기 사용 조건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북한과 통일문제 전문 채널 자유평화통일TV의 통일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